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이라는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우리는 현재까지 기본 중의 기본을 다뤄보았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갈 과정들은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특히 이 다이나믹 스레시홀딩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닥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확장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과 맞는 스타일이라면 이 확장 기능을 연결해서 잘 사용하면 되고 난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생각되시면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은 CFG 스케일을 보정해주는 확장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CFG 스케일을 여태껏 7에서 5 사이의 값을 주고 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CFG 스케일을 자세히 보시면 1부터 30 정도의 숫자를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7 미만의 값을 주죠. 7까지 주던가 아니면 많이 주면 10 정도의 값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CFG 스케일 수치를 높게 주게 되면 이미지가 깨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7 또는 7 이하의 값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CFG 스케일이 수치가 낮아지면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CFG 스케일을 1이나 0 이렇게 주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CFG 스케일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요리사에게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수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럼 CFG 스케일은 우리가 내린 이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를 것인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질수록 말을 듣지 마라, 또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런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제가 적었던 프롬프트를 따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선 CFG 스케일의 값이 높을 경우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깨지는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이라는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이라는 확장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CFG 스케일을 20 또는 25, 최대 30까지 올려도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고 프롬프트를 잘 따라가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CFG 스케일을 보정해도 그게 만능은 아니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터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이나믹 스레시홀딩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둘 건데요. 그 링크 말고 SDHotline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쉽게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와서 다이나믹 스레시홀딩 설치 링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기능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내리면 다이나믹 스레시홀딩 이쪽에 설치 링크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눌러서 링크 복사를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우리 늘 확장 기능 설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에 익스텐션 스텝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install from URL 클릭, 그리고 이쪽에 방금 복사했던 링크를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밑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세요. 클릭. 자,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이 밑에 설치됐다는 문구가 뜨면 인스톨드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SD 다이나믹 스레시홀딩 이라는 확장 기능이 새롭게 생겼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 Apply and Restart UI 이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자, 스테이블 디퓨전이 다시 실행되었습니다. 자, 언뜻 봤을 땐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처음에 놓칠 수도 있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 이 A 디테일러 밑에 다이나믹 스레시홀딩이라고 켤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자, 이게 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설치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기 체크박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체크박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체크박스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세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옆에 또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면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세부적인 세팅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밑에 Mimic CFG 스케일 밑에 또 Advanced Options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세요. 자, 이걸 전부 세팅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보면 이걸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고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값은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Mimic CFG 스케일 있죠. 이 값은 기본 값인 7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Advanced Options에 이 클램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100으로 되어 있고 THI 부분이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 값은 이 왼쪽의 클램프 부분은 97이나 99 사이의 값을 주면 좋다고 하고요. 이 PHI는 뭐 0.97에서 99, 뭐 1도 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0.97을 주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믹 스케일 스케줄러와 CFG 스케일 스케줄러는 눌러보시면 하프 코사인 업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이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미니멈 밸류 미믹 스케일 스케줄러 그리고 CFG 스케일 스케줄러도 값을 3이나 4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3으로 주고 스케줄러 밸류는 4 이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feature channels랑 scale start point 그리고 measure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은 세팅 완료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직접 이미지를 만들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끄고 CFG 스케일을 높여서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CFG 스케일을 그냥 20으로 올리고 512 곱하기 512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거티브는 제가 늘 주던 거 주고요. 긍정 프롬프트는 소년 그리고 풍경, 도시 아무거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번잡한 뭐 이런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 클릭. 자, 이미지 생성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딱 스테이블 디퓨전 특유의 그림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깨졌을 때 이미지 느낌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도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 같고 소년과 도시, 풍경 이런 것들은 표현이 잘 되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누가 봐도 AI가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많이 깨진 느낌이 들죠. 보통 CFG 스케일을 10이나 15 이상부터 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준 상태에서 CFG 스케일은 지금 현재 값인 20을 두고 만들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다이나믹 스레숄딩 이 버튼 켜주고 아까 세팅값 그대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미믹 CFG 스케일 7 나머지 97 0.97 하프 코사인업 334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생성 클릭. 자, 다이나믹 스레숄딩이 적용된 상태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언뜻 봐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이미지가 CFG 스케일을 20으로 주고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 이미지는 똑같이 CFG 스케일을 20으로 주었지만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적용했을 때 결과값입니다. 누가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왼쪽 이미지는 프롬프트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된 느낌이에요. 물론 우리가 프롬프트를 열심히 쓰고 CFG 스케일을 20으로 줬으니까 내 말을 잘 듣겠지 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에게 전적으로 맡겼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측 이미지는 다이나믹 스레숄딩 하나만 적용했을 뿐인데 결과가 확실히 괜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던 도시 그리고 소년 이런 풍경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 특유의 깨진 이미지 느낌은 없애고 잘 뽑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이미지는 생각보다 잘 뽑힌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설치해서 직접 생성해 보면 이것보다 별로 더 안 좋은 퀄리티
MC의 이미지를 뽑거나 혹은 더 좋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체크포인트, 로라, 이미지 비율,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다이나믹 스레숄딩의 값이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수치인 거고 각 체크포인트나 로라 이런 값들에 따라서 이 수치들이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제가 설명드렸던 수치들을 참고로 하고 생성해 보지만 이게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이 값들을 과감하게 한 번씩 변경해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에 대한 팁은 이 개발자가 적어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나믹 스레숄딩 밑에 보시면 뷰 팁스라고 링크 걸려져 있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GitHub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좀 괜찮은 값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값 그대로 적용해 보셔도 되고, 만약 이건 나랑 잘 안 맞는다 싶으면 여러분들 미믹 CFG 스케일을 완전 많이 올려보기도 하고 또는 완전 낮춰서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값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나믹 스레숄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난해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분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맞는 이미지가 곧 정답이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나한테 맞으면 이 방법을 채택하면 되고 이 방법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SD 핫라인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페나 채팅방에 오시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아낸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